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조금 특별하게 이제 오늘 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 같은 경우는 추세 기로에 서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 흐름을 보면은 이 위에서 이런 식으로 박스를 그리다가 박스 하단이 깨지면서 매물이 나왔고, 그 매물이 예전에 있었던 이 매물대가 있던 저항선이 현재는 지지선으로 바뀌어서 이 부분에서 1차적인 지지가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평선으로 보더라도 일봉에서 22평선을 이제 깼지만, 이제 내일 같은 경우 여기서 단기적인 매수세가 나오면서 이 이평선을 어느 정도 뚫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코스닥 같은 경우를 주봉이나 월봉으로 이렇게 보더라도 아직은 정배열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오히려 매수 타이밍,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매 동향을 보시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도 쭉 매도를 하다가 외국인이 이 2시 반부터 대략 포지션이 반대쪽으로 바뀐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선물도 마찬가지로 대략 2시 반 정도를 기준으로 다시 이렇게 매수로 포지션이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기로에 서 있고 다만 단기 반등 가능성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2시 반에 보통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다만 추세적으로 지속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경우가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외국인이 현물, 선물, 그리고 옵션까지 모든 게 다 하방 포지션인 경우가 가끔 이렇게 종가 최저가가 나오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선, 오비, 세 박자 모두 하방 또는 상방일 때 추세가 지속돼서 2시 반에서도 계속해서 빠지는 경우. 근데 이런 경우는 요게 이제 외국인이 매도를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손절매 때문에 막판까지 종가가 최저가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대로 다음날 갭이 뜨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오늘 미국장이 빠지지 않으면서 갭으로 이 21선인 1003포인트 위에서 시작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보자면, 코스피 같은 경우도 5일선을 깼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하락할 수가 있고, 다시 빠진다면 21선이 이쪽에서 지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빠질 땐 지지선의 역할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평선을 재돌파하면 시세가 터진다. 그래서 첫 번째 이평선을 닿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지지가 되지만, 두 번째 이평선을 깰 때는 추세가 좀 강하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고,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막판에 조금 종가 최저가로 이런 식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내일 어느 정도 갭을 조금 예상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갭이 만약에 나오든 해서 올라간다면 이 5일선인 3195가 오히려 저항선이 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한번 만약에 더 떨어져서 갭으로 빠진다면 지지선을 찾기가 좀 힘듭니다. 지금 이쪽에 있는 요 매물대를 일단은 1차적인 지지선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이 자리는 21선을 깨고 오히려 반등이 들어오는 이런 모습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현재 봤을 때 내일 미국장이 빠지면은 한 번 더 개파락이 나올 수도 있지만, 현재는 단기 반등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런 경우는 종가 최고가나 종가 최저가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다음날 반대 갭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이렇게 장이 빠져도 오늘 같은 경우 아까 장중매매 영상에서 올렸듯이 오늘 특히 유독 센 은행주나 증권주나 이 보험주 같은 경우는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지주도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신고가를 달성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신한지주, 그리고 우리금융지도 신고가, 기업은행도 신고가. 다만 이런 식으로 매물대가 어느 정도 있는 자리에 다다랐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돌파하기보다는 좀 눌림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신한지주도 최근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눌림이 나올 수도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아직 덜 오른 모습이고, KB금융지도 좀 덜 오른 모습이고, 그리고
DGB 금융지주도 약간 덜 올랐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서 조금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권주도 한국금융지주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는데 삼성증권은 오늘 큰 음봉이 나왔지만 이 5이평선의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 반등 타이밍이 될 수가 있고, 또한 NH투자증권도 지금 아직까지는 음봉이 나왔지만 이평선 위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보험주가 최근에 가장 센데 지금 오늘 어느 정도 윗꼬리를 달았지만 하나생명 같은 경우는 윗꼬리를 달았어도 박스권 위에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이고, 메리츠화재는 종가까지 좀 셌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험주, 은행주, 증권주가 셌고, 상대적으로 철강주에서는 현대해철이 조금 강했고, 이렇게 두산밥켓처럼 막판에 이런 식으로 종가 최저가가 나오는 경우는 이제 종가 베팅을 한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두산밥켓 같은 경우는 종가 베팅을 조금 들어간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코스맥스 같은 이렇게 종가 최저가 같은 경우는 다음날 갭이 뜰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어느 정도 단기적인 반등을 예상하고 이제 매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그 종가 최저가 패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봤고, 정리를 하자면 현선업 세 박자가 모두 하방인 경우, 이런 경우는 80% 확률로 상방갭이 뜨는 경우가 많다. 다만 20% 확률로 하방갭이 나오면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좀 조심을 해야 되고, 종목별로도 종가 최저가인 종목을 찾아서 종가 매팅을 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부분인데 오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전기차 쪽에서 LG화학은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이 빠질 때 오히려 이렇게 버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감지를 했고, 지금 보시면 정확히 장이 끝나고 4시 한 22분에서 30분 사이에 요때 이제 호재가 나왔습니다. 대충 시장에서 어느 정도 LG화학에 대해서 예측을 했던 게 1조 1000억 정도 예상을 했던 것 같은데 1조 4천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떴기 때문에 내일 좀 크게 갭이 뜰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미리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런 종목이 조금 특이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동차가 좀 덜 빠졌는데 지수가 빠져도 이렇게 버티는 종목들을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지수가 빠질 때 반도체는 엄청 크게 빠졌는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반등이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가 있다. 다만 이 안에서도 반도체주에서도 보시면은 이 평선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유니셈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솔브레인 이런 종목들. 그래서 이평선이 깨진 종목보다는 예를 들어서 원익IPS 같이 이평선이 여기 깨진 종목은 여기서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